네, 2023년 12월 4일 이정훈입니다. 운동권, 내가 대학교 때 운동권 했던 사람들, 그런 부류들이 정치인이 되니까 정치 만능주의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업을 제대로 한 적이 없죠. 정치로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정치의 모든 걸 걸어버립니다. 때문에 자기의 당선을 결정하는 선거가 자기의 유무죄를 판정하는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를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 들고 나서겠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탄 출마를 하는데 돌 들고 나서겠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정말 답답한 거는, 진짜 이상한 거는 이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 중에 일부가 자기 정치색을 굉장히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운동권 출신 정치인한테 정서적 공감을 하면서 동조한다는 문제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은 올해 여름까지만 해도 이재명 심판의 기회가 될 거라고 봤었죠. 이재명 심판. 그런데 지금 계속 검찰 독재 어쩌고 떠들면서 윤석열 심판도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심판이냐 이재명 심판이냐, 이게 아주 비등하게, 물론 이제 뭐 여당이 이기면은 이재명 날아가는 거고, 야당이 이기면은, 많이 이기면은 윤석열 씨가 탄핵당하는 거니까 마찬가지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디에 이렇게 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윤석열 심판이냐 이재명 심판이냐,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상당히 모릅니다. 왜 이런 구도가 생겼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국회 독재가 심각하죠. 국회를 차지한 다수당 이 탄핵을 해버리면 탄핵이 돼버려요. 과반수가 넘으니까. 대통령 탄핵만 지금 못할 뿐이지 맘대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부는 지금 뭐 장관 이름 별로 아는 분들이 없죠. 국회의원 이름들은 많이 알죠. 양당의 대표가 누군지 최고위원이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회 독재 현상, 입법부 과잉 권력 시대인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입법부만 들어가게 되면 다 사는 거죠. 이걸 한번 보세요. 황운하 국회의원, 민주당 경찰 출신, 이 친구가 문재인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그때 그걸 도와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3년 10개월이면요, 거꾸로 시기를 돌리면은 대충 4년 잡으면은 지금 23년이니까 2019년 12월이죠. 거기다 2개 빼게 되면 2020년 2월이 되겠죠. 그때쯤에 이 황운하 씨가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4월 총선에 그대로 출마를 할 수 있게 됐고, 공천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계속 국회의원 짓을 하다가 이제서야 3년 10개월 만에 선고가 나옵니다. 이건 사법부가 굉장히 봐준 거예요. 대한민국 사법부 항상 얘기할 때 우리는 신속하게 재판해서, 재판이 오래 끌면은 변호사 비용, 사람 지치죠. 제가 상당히 피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송사를 피해가요. 기자할 때도 송사를 안 당하려고 애를 좀 많이 쓰고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피곤하거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언제 다시 그 옛날 거 붙잡혀서 싸웁니까? 잘 안 싸우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제가 억울하면요, 상대방 딱 쳐다보고 욕이나 한판 퍼붓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그 사람도 빨끈은 하긴 하지만 더 이상 내가 안 건드리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살죠. 송사로 가게 되면 손해기 때문에 저는 걸 피하는데, 이 송사를 오래 끄면은 사람 녹아납니다. 재판 비용, 변호사 비용 녹아나요. 돈 있는 사람들도 못 견뎌요. 근데 이렇게 3년 10개월이나 끌어주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부가 재판을 빨리 한다는 게 자랑인데, 이건 질질 끌었습니다. 근데 뭐 황운하는 국회의원이니까 변호사 구하기도 쉽고 봉급도 나오고 권력 다 누리고, 야, 이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되면은 살만하죠. 또 하나 윤미향이 있죠. 윤미향은 국회의원 되고 난 4개월 후 2020년 8월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3년 7개월이 지난 3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서 1심 판결이 나왔고, 이제 2심 판결 나왔어요. 황운하는 이제 1심이고.
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다 임기 채우고 빠져나가죠. 최강욱이도 거의 임기 다 채우고 국회의원직 뺏겼죠. 그건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때서야 나온 거죠. 지금 아주 웃긴 거는 연세대학교 학생회장을 지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그 강래구씨 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도와달라고 송영길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차피 송영길하고 오랜 20년 2년도 있고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빌렸답니다. 그래서 이걸 수표로 5천만 원짜리 받았길래 이걸 그냥 전달하면 티가 나니까 추적이 되니까 자기하고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5만 원권 천장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그럼 뭐 5만 원권 10개 묶으면 500만 원 아니에요. 그 10개 100장짜리 10개를 해갖고 봉투에 넣어서 그거를 송영길 씨 보좌관한테 갖다 줬고 그 보좌관을 거쳐서 이제 전달이 됐죠. 자기가 전달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송영길 씨 행사에 참석했을 때 송영길이가 고맙다라고 했다. 이렇게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송영길은 이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가만히 있어야지 최소한. 아니면 양심적인 사람이면 어디 가서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윤석열 퇴진당이라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 참가하겠다. 그때 민주당은 윤석열 퇴진당을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선언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민주계열이 200석 얻어가지고 윤석열 탄핵을 하자. 그걸 앞장서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윤미향도 지금 뭐 자기 윤미향과 나비의 꿈인가 책을 내가지고 그걸 뭐 자랑질하고 다니고 웃겨요. 황운하는 뭐 십자가를 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유죄 나오니까. 법원이 민주당을 봐주고 하는데도 유죄가 나오도 저러고 있습니다. 조국도 지금 징역 2년의 1심에서 받았죠. 그런데 이 친구도 무슨 책을 냈죠. 그러면서 지금 광주에 가서인가 어디에서 자기 북콘서트 하면서 돌 하나는 들어야 되겠다. 광주에서 그렇습니다. 현재와 같은 신검부, 검찰은 검찰할 때가 옵니다. 신검부. 그럼 구검부는 뭐야? 이 친구는요, 운동권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 신군부란 말은 옛날 박정희 정권이 군부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6사 12기가 박정희 사고에 새로 등장해서 신군부라고 한 적은 있는데, 우리 과거에 검부가 따로 있었나요? 검찰 권력이 있었나요? 근데 신검부란 말을 만들어냈어. 신군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신검부 독재 체제가 종식돼야 하고, 추락하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돌 하나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파면됐어요. 이 대학 교수들이 벌금형 400만 원 이상 받으면요, 파면이 되면 연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죄가 확실할 것 같으면은 피해자하고 막 합의를 해서 유죄를 인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법원이 좀 장량 강정을 해줘요. 그래서 400만 원 이하형을 받아서 어차피 자기는 이제 공무원이나 교수는 그만두더라도 연금을 받는 쪽으로 택하는데 이 친구는 계속 우기고 하다 징역 2년을 받았으니까 연금이 날아가는 서울대 교수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자기는 학자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학자나 하지. 왜 문재인 정권 초기에 민정수석으로 들어가고 법무부 장관을 하려다가 골로 가냐 이거야. 자기는 자기 선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법무부 장관에서 날아가고 난 다음에 나는 학자로 돌아가는 길이 봉쇄됐다. 이것 따고 저것 따고 꽃놀이패를 하려고 그랬구나. 근데 왜 자기 자녀 입시 비리는 저질러. 근데 이런 친구가 자기가 억울하니까 내년 총선에 돌 들고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순신의 하객진을 거론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다음 대선에서 행정 권력을 찾아오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의회 권력 갖고 있어요. 이 조국이라고 하는 친구는 서울대 법대 교수고 서울대에서 또 얼마나 설쳤습니까? 서울대 체육과의 한 여교수가 총선 나간다니까 클 몰아붙여갖고 사람 망친 주더니만 자기가 이거 하니까 자기는 억울하다고 빽빽거리고 다녀. 이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면은
모든 걸 다 회복하고 뭐 권력을 쓰겠다 그런 거겠지. 근데 진짜 이렇게 이 정치가 이 운동권 출신들이 엉터리들이 나와갖고 설치게 된 거는 이재명 씨는 사실 대학 다닐 때 운동권도 아니었어요. 그냥 고시 공부나 하는 가난한 학생이었는데 이제 붙고 난 다음에 그 운동권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운동권 논리를 받아들여주고 했는데 근데 운동권은 운동권이고 자기가 행세한 걸 보게 되면 엉터리가 많잖아요. 지금 성남 도계공에서 사장했던 황무성 씨가 유동규 씨 재판에 나와서 나는 바질 사장이고 결정은 전체적으로는 이재명이 하고 작은 것들은 유동규가 했다. 이재명이 했다 딱 증언했습니다. 이런 상태고 지금 이재명은 지금 본인이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뭐 그거는 뭐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법과 비리 같은 건 피해갈 도리가 없잖아요. 오죽하고 김동연 현재 경기지사도 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자체 감사를 했더니 횡령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민주당에서 뭔 소리 하냐 그랬더니 어버버버 하고 얼버무리긴 했지만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재명이 어떻게 계양에서 국회의원이 되십니까? 참 계양인 구에 있는 그 사람들이 호구지 호구. 응? 그 계양을 비워준 게 송영길이고 그 송영길은 자기가 국회의원 자리를 나와갖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섬으로 인해서 계양을 비워줬기 때문에 이재명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줬으니까 지금 자기가 도목두 상권으로 잡혀 들어가게 됐으니까 민주당이 나를 지원해라 하고 빽빽거리고 다니잖아요. 선거만 붙으면 다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치 과잉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에는 대학교 때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권은 하지 않고 사시만 했던 친구들이 운동권한테 죄책감, 부채감 또는 이제 그쪽에 맞다는 생각에 빠져갖고 정치적으로 경도된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권들은 좀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방탄 선거가 돼버리고 방탄 출마가 돼버려요. 이거 국회의원만 되면 다 무죄야. 정치 만능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정치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지 자기 무죄를 증명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운동권 마인드 가진 자들이 정치인이 되니까 이렇게 선거를 자기 죄를 씻는 목욕탕화 시켜버린 거죠. 정치 만능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러한 체제를 깨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